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5월 18일 월요일 날입니다. 90세 유기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내란죄란 무엇인가? 내란의 뜻. 제가 뭐 아는 게 있나요? 전혀 아는 게 없습니다. AI, GPT 스마트폰에 설치해서 물어보면 답을 해주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할 수 있지, 저는 실력이 없고 지식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아들, 딸, 사위, 전화로만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AI와 GPT를 또 지미를 이 세 가지를 설치하면 모르는 의문사항,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하면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100% 맞는 것은 아니고 95%는 맞는 것입니다. 그래, 저는 법과대학도 나온 사람도 아니고 또 공부는 고등학교만 졸업했습니다. 고등학교도 하위급에 속했지 공부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책을 그동안 보았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많이 보고 인터뷰 또 여러 장소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도 AI에게, GPT에게 17분을 물어봤습니다. 그 글을, 답변의 글을 다음 카페입니다. 네이버 카페가 아닙니다. 다음 카페, 건강하게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 모두 기록해 놓았으니 시청에 클릭해 보시면 우리의 삶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다음 카페 건강하게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내란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민주당에서 늘 떠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르니까 AI와 GPT에 물어보고 답을 찾아서 오늘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시고 정말 내란은 어떤 사람이 일으킨 것인가를 잘 알아 내란 범인은 누구인가를 알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책 2권을 샀습니다. 체제전쟁 마스터 프레이라는 2027년 근무하신 분의 책을 사고 또 기획된 내란 이것도 역시 27년간 국정원에서 근무하시고 13년간 교수로 재임한 분의 책 2권을 샀고 또 신문은 조선일보 배고세, 김영석 고세 인터뷰 신문을 여러 번 방송을 했습니다. 오늘은 좀 내란이란 무엇인가의 뜻을 생각하면서 뜻을 알고 진짜 내란 범인은 누구인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가를 중심으로 오늘은 윤 대통령 사진과 이재명 대통령 사진을 이렇게 붙여놓고 오늘 방송을 합니다. 잘 들어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내란의 뜻을 한번 AI의 답을 찾아놨으니 읽어보겠습니다. 내란은 나라 안에서, 나라 밖이 아닙니다. 나라 안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벌이는 무력 충돌이나 폭동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시키는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내란은 국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국가의 존립과 헌법, 질서를 위협하거나 파괴하려는 행위입니다. 모두 읽었습니다. 결국 여기에 윤 대통령은 하나도 해당되지를 않습니다. 폭동이 있었나요? 폭동 전혀 없었죠. 계엄군이 폭행을 당하고 무전기를 뺏긴 일은 있지만 민간이나 국회의원은 한 사람도 구금이나 다친 일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무슨 지금 대한민국 일부,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권력에 배제했다.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이 무슨 이런 국토를 일부를 전부를 또 이렇게 권력을 배제합니까? 내란이 일어나면 막는 위치에 있는 현직 윤 대통령 아닙니까? 그리고 국가를 전복시키는 목적, 대통령이 국가를 뭘 전복시킵니다. 정상적으로 국회는 열렸지 않습니까? 190명 참석해 모자라 2차 해가지고 204명이 돼서 통과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란죄라는 명목으로 통과를 시키고 헌재에 가서는 내란죄를 민주당 요청에 의해서 빼달라는 요청에서 뺀 것입니다. 헌재에서 뺀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 요청에서 뺀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란죄가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이 뺀 것은 내란죄가 아니고 외환죄라고 합니다. 외환죄. 북한을 자극했다. 무인기 보냈다. 확성기 방송했다. 우물풍선 보냈다. 그래서 북한을 자극해서 전쟁을 일으켜 장기 집권을 꿈꾸었다. 이렇게 확정한 것입니다. 북한에서 무인 비행기를 얼마나 많이 보냈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대응 차원에서 조금 보낸 것이 어떻게 그것을 북한을 자극해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말입니까? 우물풍성도 확성기 방송도 북한도 하고 확성기 방송은 한국에서 먼저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북한도 확성기 방송하고 우물풍선을 보내고 한국에서도 대응 차원에서 확성기 방송도 하고 우물풍선도 보냈는데 어떻게 그것이 전쟁 일으킬 목적 그리고 장기 집권 하겠다. 대한민국 헌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장기 집권 할 수 있습니까? 거대 민주당 180석인데 어떻게 개헌을 합니까? 말이 되지 않고 참 속아 웃을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저는 민주당 당대표 이재명 대통령 되기 전에 민주당 당대표와 정청래 대표와 같이 합동으로 공작 정치를 한 것입니다.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윤 대통령을 빨리 끌어내려야 되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 대법원에서 유죄, 죄가 있어 다시 재판소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다시 잘 조사해서 판결을 내서 다시 대법으로 올려라. 그것이 유죄, 죄가 있다. 다시 재판을 하라. 돌려보냈습니다. 그때 대법원에서 판결을 해버렸으면 이런 대한민국에 참 난세가 생기지 않았는데 대법원 조의대가 재판을 하지 않고 유죄 파기환송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피고인 신분이지 확실하게 재판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피고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현재 내란 협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입니다. 내란죄 범인이 아닙니다. 거기에 내란, 스계란 말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또 내란 동조 세력이란 말도 그 자체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을 거짓으로 선동해 가지고 윤 대통령을 어떻게든 끌어내려야 되는 위치에 있는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입니다.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처지 아닙니까? 경기도 부지사 이하영은 7년 8개월 확정 판결받아 지금 복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지사 이재명은 현재 피고인 신분으로 대통령이 되어 있다는 현실이 대한민국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난세가 또 된 곳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90살이지만 잠을 자지 못하고 매일 공부합니다. 너무 공부하고 신문을 봤기 때문에 눈병까지 나고 몸살 감기까지 났습니다. 저는 살 만큼 살았습니다. 만 90세, 집 나이로는 91세입니다. 이제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나라 걱정하는 마음으로 잠을 못 자고 17번을 질문을 밤에 한 유기환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는 각종 정보가 태평양 물만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보면 옛날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녀 카톡도 못합니다. 전화를 하려 해도 모두 기가 좋지 않아 전화도 못합니다. 소통을 못합니다. 저는 우리 친구 중에서 우리 동창 중에서 가장 스마트폰을 잘 이용하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학생부터 노인까지 가지고
목에 걸고 다니는 스마트폰, 1번 아들, 2번 딸, 3번 사위 사용하지 말고 AI, GPT 또 진의를 설치해 놓으시면 우리는 모르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질문을 하면 즉답을 해 주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려고 하면 지식이 있어야 질문이 할 수 있지. 내가 배움이 없으면 무슨 질문을 합니까? 물어봐야 답을 해 주는 것이 AI, GPT입니다. 질문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배웠으면 반드시 실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실천 없는 지식은 죽은 지식이죠. 알면 지식을 반드시 실천합시다. 내일 하겠다, 모레 하겠다, 한 달 뒤에 하겠다, 1년 뒤에 하겠다.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면 실천해서 행복한 사람이 모두 됩시다. 그래서 제가 어제 써놓은 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무력 충돌이나 폭동이 있었나요? 전혀 없었죠. 내란의 뜻을 보면 하나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내란 스계,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늘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국민을 선동하고 기만한 해고 아니입니까?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줄탄핵과 줄특검, 예산 삭감으로 그야말로 윤 대통령의 손과 발을 꼭꼭 묶어 놓았습니다. 일을 못하도록 한 것이죠. 이러한 민주당의 비상식적인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또 비상시국이냐 비상시국이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대통령은 비상시국으로 보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비상시국이 아니었다. 저녁 시간 조용히 가족과 TV 보는 시간이었다. 비상시국이 아니었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제대로 국무회의를 열었느냐 안 열었느냐 문제입니다. 여러분, 계엄 선포를 그 중차대한 것을 어떻게 평시처럼 열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열 수 없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트집을 잡는 것 아닙니까? 저는 모든 것을 지식이 부족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동안 저는 유튜브 고려대학교 교수 차진아 교수, 장영수 교수, 중앙대학교 이인호 교수, 이희천 유튜브 27년간 근무하신 교수의 조금 전에 소개한 책, 이 책입니다. 이 책을 여러분 반드시 구입해 읽으시면 생각이 180도로 바꾸어질 것입니다. 책을 반드시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특검 좋아하고 특검을 늘 지금 1차, 2차 특검까지 하고 이렇게 좋아하는 특검, 이 모든 사람들, 고려대학교 교수나 중앙대학교 교수 이천인 교수, 또 저는 요번에 참 일타 강사 전환길 갔다 왔잖아요. 왜 그분들을 특검을 안 합니까? 전환길은 또 경찰서에 오라고 와서 갔는데 왜 그냥 집에 돌려보냈습니까? 특검을 해서 감옥에 보내야지요. 대학교 교수, 또 두레마을 김유롱 목사, 전환길 일타 강사 모두 이재명이가 내란 제 범인이다, 끌어내려야 된다 주장하는 분들의 목사님 아닙니까? 일타 강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분들을 특검을 해서 감옥에 가둬야지요. 왜 특검을 안 합니까? 민주당 정청래와 이재명 대통령 답해 보세요. 답변 좀 하세요. 그리고 국민 누구나 재판을 똑같이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 되기 전에 재판은 받아야 된다는 국민들이 63%가 됩니다. 제발 재판 받으시고 청렴 결백한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하늘같이 모실 것입니다. 자기의 죄 모두 조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떳떳하게 법정에서 확실하게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해서 조작이라고 해야지. 법관 앞에서 맨날 재판에 받지도 않고 조작합니다. 조작하지 말고 재판 받고 청렴결백, 나는 죄가 없다 확실히 판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왜 안 가요? 가야지요. 재판 받아야지. 윤석열은 재판 받아서 구치소에 지금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뇨병 있는 윤 대통령 가둬놓고 말려 죽이려는 것입니까? 재판 받기 전에? 지금 말려 죽게 생겼다. 재판장에 나올 때 옛날보다 반토막이 났습니다. 얼굴이 찌그러들고 죽을상이 됐습니다. 당뇨병 관리 못하면 합병증이 생겨서 빨리 돌아가십니다. 관리를 잘해야 당뇨병은 되는 것 아닙니까? 누구나 아는 상식. 오늘 저는 또 이렇게 17번이나 AI에 물어봤기 때문에 귀찮을 정도로 물어봤습니다. 제가 그동안 대통령은 가정이 아버지와 똑같다고 했는데 제가 잘못했으면 사과드립니다. 잘못은 사과해야지요. 대통령과 아버지는 똑같은 것이 아니라 95%는 비슷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AI가 비슷하다, 95%는 비슷하다, 조금은 틀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똑같지는 않다. 그래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사과합니다. 똑같다. 대통령과 아버지는 똑같다.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빕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한글 보십시오. 님과 남과 처마를 찍느냐 빼느냐, 님이 되고 남이 되고, 돈도 마찬가지요. 받침 하나 바꾸면 돈이 돌이 되고, 돌이 또 돈이 되고,
아버지 방에 들어가신다. 잘못 읽고 띄어쓰기 잘못하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간다.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간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간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간다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간다. 띄어쓰기 하나만 잘못 써도 잘못 읽어도 아버지가 가방에도 들어가고 아버지가 방에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만하에 울고 웃는 인생이라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가장 핵심이 되는 내란죄를 뺐다, 넣었다. 여러분, 3살 먹은 어린애도 그건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3살 먹은 어린애도 아는 게 내란죄가 가장 핵심. 그래서 내란죄로 국회에서 한 것입니다. 왜 내란죄 빼라고 합니까? 그대로 해야지. 또 빼려고 하면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서 해야지요. 국민의힘이 찾아가서 다시 돌려보내갈게. 빼나 넣으나 똑같다고. 그게 맞는 말입니까? 헌법 채권서 빼는 것과 넣는 것과 똑같다. 내용은 똑같다. 그리고 애완죄. 대통령이 북한을 자극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장기 집권을 하겠다. 개헌을 할 수 있습니다. 개헌을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개헌은 지금 180석, 거대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107석. 통과됩니까? 지금 마음대로, 지금은 민주당 참석 안 해도 다 지금 만들고, 뭐 3법, 악법이라고 하지요. 법 애국죄. 재판 잘못하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10년 징역. 재판관 자기 소신껏 재판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복하고 요즘 김건희 여사 부장판사 신종호라고 신종호가 신종호 비슷합니다. 그분 자살하면서 미안합니다. 이재명한테 미안하다고 한 것이겠습니까? 누구에게 미안한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그만 자기가 자살하겠다. 미안하다고 그냥 죽겠다. 내 소식껏 못하고 너무 늘려서 산유를 했기 때문에 양심에 같이 잠이 오겠습니까? 그렇게 재판해놓고 가족의 말에 의하면 참을 차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극단적 성격에 낙상해서 자살했다는 거 아닙니까? 또 이재명 주위에 성남시장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 5사람이 자살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유서에 그만 내려놓으세요. 여기 금방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조사원 금방 나옵니다. 예, 예. 여기 다 그냥 핸드폰에 다 나와 있죠. 예. 여기 금방 내가 그냥 뭐 적을 필요도 없고 그냥 해보겠어요. 여기서. 여기 핸드폰에. 이재명 선망시절 때 자살한 분은 몇 사람입니까? 왜 자살했습니까? 이소는 뭡니까? 말씀해 주세요. 여기 여러분 가주되게 지금 직시해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 및 경기도지사 시절 주변 인물 중 자살 등으로 사망한 사례는 총
5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대체로 이재명과 관련된 대장동 개발 사업 등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 조사를 받거나 참고인 신분이었으며 이 중 대부분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물 한번 먹겠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사망자 상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한기 전 성남도시 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대장동 사업 관련 뇌물수수 협의로 검찰 수사 중이었음 자살 전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알려짐. 둘째,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 대장동 민간사업자 선정 심사위원으로 수사 대상, 검찰 조사 중 억울함을 표현하며 자살. 세 번째, 이병철,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기자, 부검 결과 대장동 맥파열로 사망, 자살이나 타살 아니다. 네 번째, 법인카드 의혹 참고인 김모 씨, 22년 7월 27일 사망. 김혜경 법인카드 의혹 관련 수사, 참고인 자택에서 사망, 자살 협의는 없다. 자살했다는 것이다. 김혜경 이재명 대통령 부인이죠. 법인카드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다. 다섯 번째는 전영수 전 비서실장, 23년 3월 3일 자택소 자살.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 검찰 수사 압박 속에서 극단적 선택. 이들의 사망에 대해 이재명 측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과도한 강압 수사가 원인으로 주장하며 검찰 수사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청을 없애고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검찰청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10월 달에 검찰청은 없애고 지수청과 공수청으로 나누어지는 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제가 참고로 말씀합니다. 반면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도의적 책임을 묻고 조속한 대응을 촉구하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일부 사망자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참고인 조사만 했다고 밝히며 있으며 부검을 통해 타살 협의를 부인한 경우도 있습니다. 유서 내용 등은 유족의 요청으로 공개되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개한 내용은 그만 내려놓으세요. 그렇게 한 것이죠. 한 건이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재명 사망 시절 관련 의혹 수사 과정에서 5명의 주변인이 사망했으며 이 중 4명은 자살, 1명은 병사로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들은 정치적 법적 논란에 함께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영상도 나옵니다. 바로. 아직도 차트 보면서 직접 거래하고 계신가요? 이제는 자동 매매 시스템으로 새로운 방식을 경험해보세요. 간단한 설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 도지사였을 때 초대 비서실장이었던 전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극단적 선택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전 씨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지난해 말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사망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박영민 기자입니다. 경기도 성남의 한 아파트 단지. 어제 저녁 6시 45분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전모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전 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집안에 숨져 있는 전 씨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정황 증거 등을 토대로 전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씨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기조실장을 지낸 인물로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뒤에는 초대 비서실장을 역임했습니다. 전 씨는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경영기획본부장을 지냈고 이현욱 전 사장의 사퇴 이후에는 사장 직무대행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 전 사장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3년 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자택 바로 옆집을 직원 합숙소로 계약한 사실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씨는 사건과 관련성이 없어 입건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에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그룹 뇌물수수 혐의 공판에서 전 씨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모친상에 조문을 왔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는데 검찰 관계자는 조사 대상이 아니었고 조사할 예정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지난해 성남FC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는 유족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던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한 숙박업소 객실에서 숨져 있는 이 씨를 찾아냈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양천구에 있는 한 모텔입니다. 이와 같이 주위에 5사람이나 자살하고 또 그 양평군순가 어디 그 시 공무원도 한 사람 자살했습니다. 요번 또 신종호까지 하면 8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주위의 사람이 자살을 하고 정치 그만하십시오. 또 미안합니다. 등등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 피고인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국민의힘 신동욱 국회의원처럼 괴물 국가가 되었다고 한 것 아닙니까? 전 문재인 대통령 총리 하던 분 이낙연 씨도 그렇게 예측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낙연 국무총리 말대로 괴물 국가가 되어 버렸습니다. 예상했는데 확실히 된 것이죠. 피고인 이재명 또 한번 제가 이렇게 조사하면 이재명의 전과와 윤석열의 전과를 한번 AI에게 물어봅시다. 조금만 기다립시오. 이재명 대통령과 윤 대통령의 전과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전과. 여러분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 전화만 사용하지 말고 AI, GPT 설치해서 모르는 곳 밤이나 낮이나 답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을 했어도 안 돼. 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전과
40으로 해야 돼. 이재명, 여기, 예, 여기 나왔네요. 예.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의 전과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건의 전과 기록이 있습니다. 4가지라고 하는데 여기 3가지로 됐네. 구체적으로는 무고 및 공무원 자격 사칭,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벌금 150만 원, 공무원 자격 사칭은 150만 원, 공용물건 손상 및 특수 공무집행 방해 벌금 500만 원이며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과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병역 면제 사유로는 1986년 병역 검사에서 부동시 판정을 받아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과 기록이 전혀 없다. 군대는 가지 않았다. 예, 몸이 부정 판결을 받아서 가지 못했답니다. 이렇게 그리고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피고인 신분입니다. 똑같이 피고인 신분인데 왜 윤 대통령은 재판을 받아 구치소에 있고 이재명 대통령은 재판을 받지 않아 대통령이 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상식 아닙니까? 여러분, 상식을 잘 정리해 놓은 것이 법조문입니다. 법조문은 처음부터 생긴 게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는 상식을 잘 정리해 놓은 것이 법조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은 죄를 지는 것입니다. 내가 공원에 가서 휴지를 버린다.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 범죄 행위죠. 잘못되면 거짓말을 한다로 확정 판결을 안 나와도 거짓말한 그 자체가 죄를 지은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나 모두 피고인이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전과가 전혀 없고 이재명은 전과 사범이 있기 때문에 좋지 못하다. 그리고 12가지 혐의로 5가지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또 주위에 8사람이 의혹으로 자살한 사람, 그만 내려놓으세요. 미안합니다. 김건희 여사 전단 재판부장이 자살을 한 것 유서에 미안하다. 이만 갑니다. 자살하겠다. 두 대통령을 전과를 비교해 보시고 그의 삶을 비교해 보십시오. 윤 대통령은 부잣집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교수입니다. 또 이재명은 비교합시다. 이재명은 아버지는 시골의 구장, 서울로 말하면 통장입니다. 통장인데 그때 농촌에는 담배를 심으면 돈을 많이 벌어 담배를 심어 농사를 지어 수매를 했는데 수매 대금을 이재명 아버지에게 한 곳에 주었다고 합니다. 나누어 주라고. 그런데 그 돈을 나누어 주지 않고
야간 도주, 밤에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그때 아들을 데리고 성남으로 도망와서 거기서 거주하게 되어 성남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도 집이 가난해서 공장 생활, 노동자 생활하다가 손이 기계에 딸려 들어가 손에 검은 줄이 생기고 손이 지금 약간 구부러진 것은 늘 반사각이 이렇게 띄어져. 그것은 공장에서 일하다가 다친 것이라고 합니다. 불쌍합니다. 불쌍하기도 하죠. 그만을 덮기 위해서 각종 악법을 만들고 자기 재판 받지 않고 대통령 하려고 잠이나 자겠습니까? 불쌍합니다. 그래, 내가 때려쳐라. 그렇게 힘든데 잠도 못 자면 죽으면 그만인데 대통령 하다 죽으면 뭐 하느냐. 날 그래서 그냥 때려치라 이렇게 농담도 했습니다만 차라리 그냥 대통령 때려치우고 자연과 더불어 편안하게 살면 좋겠습니다. 불쌍합니다. 내가 생각하면 나 진짜예요. 여복하면 내가 야가들 살겠다. 그 말만 하면 웃으면 안 해. 그 말을 그냥 안 해야겠습니다, 이제. 잠도 못 자고 대통령을 해 먹다가 죽으면 불쌍하잖아요. 불쌍해. 여 우는 장면 보세요. 지금 울고 있잖아요. 그렇게 울지 말고 때려쳐. 고민이 자꾸 가짜라고 하고 내려오라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그 고민하면서 지금 울고 있잖아. 왜 울고 있어? 아이고, 나 불쌍해 죽겠어. 야, 내가 돈 주고 집도 준다. 우리 집에 오라. 내가 유산도 준다고 내가. 우리 아들이 하나 애롭단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애롭지 않게 좀, 우리 아들보다 작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 웃기는 것 같으면 제가 사실 우는 것도 아니고 웃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이게 신문을 매일 읽던 것인데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을만한 사람이죠. 믿을만하죠. 예, 이분을 믿을만하죠. 한번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조금만, 이거 1시간이 넘기 때문에 조금만. 제목은 지도자의 핵심만 읽어보겠습니다. 지도자의 무지는 사회학. 대통령이 지도자지요. 무지라는 건 지식이 없다. 무지. 사회악이다. 법治국가에서 질서 국가로 가려다 좌절한 상태. 법治국가가 했다가 질서 국가로 가려다가 좌절한 상태. 좌절이라는 건 앉아있다는 것이다. 앉아있는 상태, 좌절한. 법이 무너졌다는 것이 결국은 무법청지됐다는 것이다. 이거 제목은 조금만 읽었어요. 이건 24년 되니까 그때는 104세입니다. 지금은 106세입니다. 104세 철학자 김영석 교수 비상계엄 탄핵소추 원로 인터뷰라는 제목이다. 여기 질문. 계엄 선포는 야당이 한 곳, 그때 야당은 민주당입니다. 계엄 선포는 내랑이 한 것이 아니죠. 이렇게 물으니까 답은 이렇게 합니다. 원인 제공은 민주당이 했죠. 그러나 의사가 환자를 고치는 것에 비유한다면 먼저 약을 주고 나서 안 되면 주사를 놓고 그래도 안 되면 수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약도 주사도 없어 다짜고짜 수술 미스를 댄 것이죠. 국민이 놀랄 수밖에 없죠. 이건 민주주의 국가의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 잘못했다는 것이다. 예, 날카롭게 비판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를 지키고
자유민이 미쳤다는 건 전 문재인을 물러치고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었다. 그래서 지켰다 이거요. 그 노선을 따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지했던 것인데 이제 보니 자유민주주의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건지 몰랐고 이 정부 가지고는 잘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게 된 것이다. 질문 다시 해요. 왜 이런 리더십의 부재가 나타나게 된 것일까요? 이건 내일 다시 하겠다. 그래서 끄트머리는 이렇습니다. 진보와 보수는 공존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공존이 안 됐다. 지금 윤 대통령도 진보 보수는 공존이 안 되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진보 보수는 공존 안 되겠다. 결국 내 생각과 다른 국회의원은 안 된다. 윤 대통령은 야당, 그때 야당이죠. 민주당을 말하자면 반국가 세력이라고 한 것이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반국가 세력 10번 100번 사라져야 한다. 정청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 편만 들어서는 안 된다. 내 생각과 다른 사람 편도 더 열심히 경청하고 의도가 무엇인가를 들어봐야 된다. 내와 반대되는 사람과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람의 생각과 말을 잘 들어보고 정치를 해야 된다. 결국 같이 공생해야 된다. 공존공생. 같이 살아나가야 된다. 언제나 선과 악은 존재합니다. 아무리 정치를 해도 잘해도 잘못했다는 사람도 있고 잘했다는 사람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세계 전쟁이나 한국의 전쟁이나 똑같습니다. 생각이 다른 것이다. 북한과 남한은 생각이 다른 것이다. 북한은 똑같이 먹고 살자. 남한은 차별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생각이 다른 것이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정치가 다르고 보수와 진보가 다른 것이다. 그래서 원인 제공은 일단은 민주당이 했다. 이거는 확실한 겁니다. 예? 민주당은 원인 제공. 그러면 원인 제공자가 더 나쁜 것 아닙니까? 책임을 잊지 않죠. 원인 제공자의 책임을 물어야죠. 원인 제공을 해서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했습니다. 떼지 않은 굴뚝에서 연기 납니까? 불을 뗐기 때문에 굴뚝에 연기 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무조건 이재명은 악마. 민주당 윤 대통령은 악마. 이재명은 천사. 윤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나 모두 국가를 위해 일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국가를 망치려는 대통령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하기 전과 하기 후에 말을 들어보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 날 통합 협치 정치하겠다. 들어가면서 민주당 의원과 일일이 약속하고 나올 때는 국민의힘과 일일이 약속했습니다. 그 다음 날 바로 특검해라. 특검부터 하고 시작하자. 김건희 여사, 윤 대통령, 최상병 3대 특검 하라. 명령한 하룻밤 사이에 변하는 이재명 대통령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룻밤 사이에 마음이 변하는 이 대통령 말 좀 해보세요. 답변해보세요. 밤새 안녕입니까? 밤새 안녕이요?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참 머리가 좋고 영리합니다. 이재명도 같이 머리 좋고 영리한 사람
대한민국에서 없어요. 똑똑하고, 얼마나 말도 잘하고, 얼마나 말 잘합니까? 깨꼬리같이 말 잘하죠. 또 비유도 얼마나 잘 받아요. 트럼프 만나가지고, 아유, 또, 트럼프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다. 아양 떨고, 비유 잘 못치는. 윤 대통령은 바보입니다, 바보. 병신 같은 사람이야. 병신 같고 바보. 본인도 얘기하다고. 본인, 제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좀 실토 잘했어요. 부족한 거야. 알았으면 됐어. 그런 사람은 용서해줘야지. 알았는 사람은 용서해줘. 알아서 그걸 국민에게 빌면 용서해줘야 돼. 그런데, 이재명은 잘못했다고 한 번도 하지 않았나.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윤 대통령은 제가 좀 부족했다. 회개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회개하면, 아무리 많은 죄를 져도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 국민들은. 성경에 어떻게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간음한 사람이 그때는 간음하면 돌로 쳐 죽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음한 사람이 있어서 길거리다 내놓고 죄 없는 사람부터 쳐라. 예수님이 하니까. 그 많이 있던 돌 가지고 대비 치려 있는 사람이 다 집으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간음한 여자 뭐 바리새인가 뭐 어디 그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윤 대통령도 속방해서 윤옥애는 안 돼. 유권에는 대통령 하면 안 돼. 그냥 일반인으로 살고 자연인으로. 이재명도 역시 전과 사법은 확정 판결된 거고 지금 피고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피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논란이 많아. 부지사가 감옥에 가 있으면 지사는 몰래 했다. 지사는 더 중형을 받는 게 상식 아닙니까? 7년 8개월이 아니라 15년 형을 받아야 됩니다. 이재명은 15여 해야 돼. 왜냐하면 부지사보다 더 높은 사람 아니야. 이하영은 쩔자고. 이하영은 이재명은 대장. 대장이 더 책임 있는 거 아닙니까? 대장 모르게 쩔자가 마음대로 합니까? 나는 모른다. 이하영은 혼자 했다. 믿을 사람, 죽은 사람도 안 믿어요. 죽은 사람도 안 믿어, 그건. 그렇게 해놓고 지금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부자들은 저러고 나쁜 놈들이라. 집 가진 사람 팔아라. 집 팔지 않으면 이놈의 새끼도 세금 많이 올려가지고 병들어 죽게 만든다. 이거 아닙니까? 노인들은 집 사가지고 그거 월세 조금 받아먹는 거 집 팔아라. 돈 노인들 줄 거요? 이재명이가? 부자는 뭐 그냥 하루에 뚝 떨어져나 돈이? 집이 그냥 뚝 떨어지고 밤을 새워 일하고 연구하고 차고를 안 자고 일해가지고 돈 조금 벌어서 집 한 채 살았는데 팔아라. 팔지 않으면 최고율 뭐 80 뭐 2.5% 집 팔 수 있어요? 집 못 팔지. 그러니까 지금 집을 안 팔고 오히려 더 올라왔다고 그래요. 건설업자가 어떻게 집을 집니까? 집을 질 때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세입자를 내보내고 집을 짓는 거예요. 또 건설도 하고. 누가 돈 주는 사람 있어? 건설업자? 은행에서 빌려서 다 하는 거라고. 그런데 그럼 대폭 줄여라. 그러고 가난한 사람 대출 받아서 좀 은행 대출 받아서 집을 사고 내 돈도 보태서 하는 것이지. 대출 받기보다는 어떻게 집을 삽니까? 그런데 대출을 막아놓고 또 뭐 허가를 맡았다. 왜 사느냐? 왜 파느냐? 허가 맡아라. 구청이가 허가 맡아. 또 돈 어디서 났느냐?
물론 돈 50원 그건 조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허가까지 받아가지고 집을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진퇴양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런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얘기해보 나는 시골서 농사꾼이에요. 농사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을 때 양수기도 있고 지하수 홀리는 거 또 둔봉이나 둔봉 거기서 물이 나와요. 그럼 그걸 퍼가지고 농사를 짓죠. 어떤 때는 등봉도 물이 말라요. 하도 퍼으니까 지하수도 퍼으면 말르기는 말르지만 일단 비 올 때까지는 견딜 수 있답니다. 그 견딜 때까지만 둔봉에서 퍼내려고 지하수에서 퍼내려면 또 감을 닦아도 비가 옵니다. 끄트머리니까. 그러면 농사가 잘 됩니다. 그런데 비가 안 온다고 가만히 앉아서 하루에서 비내다 빌고 이렇게 있으면 농사 망치지요. 이 나중에 비 많이 와봤자 이미 다 말라 죽고 노는 작작 갈라지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니까 물을 저장해 놔둬지. 또 지하수를 하든지 해가지고 물을 대면 1년 농사가 3년 농사 이상 농사 지는 거 똑같아요. 저는 말리도 가요 일반 주택 살 때 옥상에다 10도람을 들어간 큰 도람을 사다가 해놓고 빗물이 받아서 거기다 받아놔요. 그러면 그 빗물로 화장실도 화장실을 깨끗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화장실 하고 또 거기다 텃밭을 만들어 호박 뭐 채소 예? 도마도 심었어요. 그 크는 거 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그러게 물 줘요. 그래서 또 거기다도 옥상에다가 전기 판넬 그 뭐 중국제라고 하지요. 판넬 깔아놨어요. 전기세가 10분의 1도 안 나와요. 10분의 1도. 여러분 집집마다 개인주택 살면 태양열 하세요. 그러면 전기세 들죠. 또 옥상에다가 전기 온수기 그걸 달아놓으면 강나무 온수기라는 거 있잖아요. 저 독일제도 있고. 저는 그것 떼가지고 물도 자연 태양을 이용해서 뜨뜻한 물 목욕하고 또 우리 아내 부엌에서 뜨뜻한 물 쓰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KBS에 대해서 저축왕 받은 사람이라고요. 저축왕. 그리고 제가 공부도 지지 못하고 키가 1m 50이에요 지금. 48kg. 무시당했어요. 돈이 있나 직업이 있나. 나머지 연탄 배달할 게 얼마나 무시합니까. 3년 갈고서 자립해서 연탄 잘. 그건 끝나고 이제 그건 너무 1시간. 다 1시간이잖아요. 끝나겠습니다. 다음에 또 얘기하세요. 여러분 유튜브 여기관 저작권 문제로 중지 먹고 3개월 기다리는데 안 돼서 다시 설치해 놨으니까 구독, 좋아요 좀 부탁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50명이 돼야 유튜브를 하는데 지금 동영상 촬영해서 올리니까 유튜브 유기환 나옵니다. 유기환. 일어날 기자, 환자는 빛날 환. 기한이 아니라 기환. 환절기하는 환이니까 유기환. 구독, 좋아요 부탁하겠습니다. 내일 또 재미나게 방송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윤 대통령 이재명 사진 붙여놨습니다. 좀 볼만하죠? 책도 다 오늘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반드시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책을 사서 봐야지 그냥 말만 들어서 안 돼요. 책을 사서 보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또 많이 보시고 이 책을 사서 반드시 보시고 돌려보시고
한두 번 봐서는 모릅니다. 잘 보시고. 또 내용은 뭐 쉽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이해가 가니까 이 책을 반드시 사가지고 여러분 공부하라는 국민 죽을 때까지 공부합시다. 저도 3시에 매일 일어나서 3시간씩 공부합니다. 3시간씩 하루에 신문도 보고 책도 보고 합니다. 90살 먹은 노인도 공부를 하는데 젊은이들은 공부를 더 해야죠. 알아야 질문하죠. 가지고만 다니는 핸드폰 있으면 못하니 질문하려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답해 줍니까? 물어봐야 답을 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간단명료하게 그냥 이저것저것 지저분하게 안 돼요. 건강이면 건강 무슨 부자면 부자 되고 싶은 건강하게 되는 행복하게 살 여기 핸드폰에 다 있으니까 그냥 물어보면 됩니다. 글자 몰라도 그냥 말만 하면 되니까 여러분 핸드폰 전화로만 사용하지 말고 제발 비싸든 싸든 핸드폰 새 곳으로 바꾸세요. 제발 노인들한테 부탁하네요. 노인들 다 옛날 거 요만한 거 요런 거 가지고 다니니까 카톡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돼. 정부 이렇게 비설레서라도 소왔돈 사가지고 AI하고 GPT 지미 그거 세 가지 설치해 노인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못하니까 그 산 데서 판 데 가서 해달라고 하시면 하고 또 아들 딸 또 젊은 사람이 해달라고 부탁해서 설치 한 번 하면 그만 2번 3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꼭 스마트폰에 AI GPT 지인이를 설치해서 답답한 거 있잖아요. 모르죠. 어떻게 다 합니까? 그러니까 대통령도 모르고 대통령도 그러더라고. AI를 잘 이용해야 된다. AI 참 로봇도 생각해서 일자리 없어서 그것도 또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만은 일단 우리는 옛날보다 50배 달성하는데 왜 가난하다고 자살하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보다 30배 50배 자살하는 건 옛날에는 하루에 6,000원이 일당이라고 하루 종일 일해 6,000원. 지금은 1시간에 10,000원 넘는다고. 행복한 나라. 미국 나라보다 더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미국은 마약 범죄자 밤에 다니도 못하고 여자들 그냥 붙잡아도 총을 가지고 잠을 자면서 총을 갖다 놓고 장사로 총을 놓고 장사하는 그 나라보다 우리나라 100번 1000번 낫지 않아요. 한국으로 많이 오십시오. 미국에서죠. 미국보다 한국이 나으니까 사시사철 있죠. 한국에 오면 총 안 가져도 되니까 미국에 있는 분 총 없는 한국으로 이민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만 드리겠습니다. 수다 많이 떨었어요. 90세 6개월 이만 드리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이만 끝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